검색창에다가 네, 구글이든 네이버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는데 전산회계라고 한번 쳐볼게요. 전산회계. 우리 1교시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이고, 자, 전산회계 치면요,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나오네요. 뭐지? 난이도가 나오고요, 요약이 나오고요, 난이도가 나오고요. 공부하기 싫나봐요.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네, 전산회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전산회계 엔터 치시면요, 맨 위에 보시면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라는 홈페이지가 딱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가 뭐냐면요, 전산회계에 대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네, 원서 접수 사이트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원서 접수는 여기서 하는 건데, 회원가입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일단 시험 안내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험 안내 보시면 시험 개요가 있을 거예요. 요거 클릭해 볼게요. 네, 시험 개요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네, 갑니다. 여기 뭐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전산회계는 좋은 시험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격 구분 보시면요. 우리 시험은요, 전산회계 시험이 있고요. 전산회계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전산세무라는 시험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자면, 전산회계가 네, 와서 앉으세요. 네, 전산회계가 가장 낮은 난이도의 시험이에요. 네, 전산회계 2급이 가장 낮은 난이도고요. 그리고 전산회계 1급이 그 다음에 높은 난이도고요.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이 그 높은 난이도고요. 전산세무 1급이 가장 높은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은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지가 않죠. 가장 낮은 난이도인데, 여기서는 회계 원리, 회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1급반이죠, 여러분들은. 그쵸? 네, 전산회계 1급반은요, 회계 원리 다 배우셨죠? 네? 네, 회계 원리 다 배우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돼가지고, 네, 원가 회계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쓰지 마세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법이라고 해가지고 부가세라고 들어봤어요? 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은요, 2급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우리는 전산회계 1급반입니다. 그리고 세무 2급은요, 세무 2급은 당연히 다 배우셨죠? 당연히 다 배우셨죠? 당연히 다 배우셨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소득세라고 해가지고 연말정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연말정산 한번 들어보셨죠? 연말정산. 뭐 식대, 뭐 20만원, 뭐 그런 거, 비과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배우게 될 것이고요. 네, 전산세무 1급은요, 가장 높은 난이도로서 다 배우셨죠? 다 배우셨죠? 다 배우셨죠? 다 배우셨죠? 거기다가 법인세까지 나오게 됩니다. 법인세라고 해가지고 법인조정까지 나오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책이 다 있습니다. 네,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전산회계 1급 과정이 되겠고요. 전산회계 1급 과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산회계 2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원에서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네, 따라서 저는 전산회계 1급 강의할 때 회계 2급도 같이 강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 구분 보시면요, 자격 구분 전산회계 1급은요, 이론 시험이 30%,
실무 시험이 70% 나옵니다. 예. 이론이 30%가 나오고요. 사지선다형이네요. 이론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1번 해가지고 문제를 주고요. 요거에 대한 답을 구하세요. 보기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답을 찍으세요. 정답은 3번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것입니다. 예, 사지선다형 문제가 되겠죠. 오지선다형 아니죠? 예, 다행이다. 30%는 이론 시험이 되겠고요. 실무 시험은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1시간 안에 이론 시험하고 실무 시험을 같이 봅니다. 뭐 이론 시험 따로 있고 실무 시험 따로 있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뭐 시행 근거 보시면 고용노동부 뭐 이런 거 내가 설명 안 들어도 되겠죠? 원서 접수비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 국가 민간 자격증이고 접수비가 많이 올랐네요. 재작년에는 2만 원이었었는데 작년에는 2만 5천 원이 됐고 올해는 3만 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오른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그러합니다. 원서비가 3만 원이다. 뭐 환불 규정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너무 어렵다고 환불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검정 요강 보시면 요거 살펴볼게요. 전산회계 2급이 가장 낮은 난이도입니다. 요거 먼저 살펴보자면 대학 초급 수준의 고등학교 상급 수준의 회계 원리, 회계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고요. 기본 지식을 갖추고 업무 보조자,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전산회계 2급이 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은요. 전산회계 1급은 전문대학 중급 수준이라고 합니다. 회계 원리 당연히 배우셨죠? 여기다가 원가 회계도 나오고 부가가치세 관련된 내용,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요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즉 전산회계 2급은 업무 보조자,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전산회계 1급은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산세무 2급은요 더 높은 난이도죠. 전문대학 졸업 수준이라고 합니다. 재무회계, 회계원리의 가장 회계원리가 깊은 내용이 재무회계 똑같은 내용이고요. 원가회계, 소득세가 추가가 되고 부가가치세 여기 있죠. 여기는 뭐냐면 책임자로서 역할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긴 기본적인 능력, 여긴 책임자로서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하고요. 전산세무 1급 가장 높은 난이도가 되겠고요. 대학교 졸업 수준이라고 합니다. 재무회계, 원가회계, 소득세, 부가세 나오고 법인세까지 추가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완벽히 이 표현이 들어갔네.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아셨겠죠? 일단 전산회계 1급인데 저는 전산회계 2급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듯할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뭐 검정 방법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넘어가시죠.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맨 밑으로 가시면 5번 합격자 결정 기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시험은 100점 만점 중에 70점 이상이 합격이에요. 100점 만점인데요. 여기서 70점이 넘어가야지 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어렵습니다. 다른 거 컴퓨터 활용 능력, 뭐 워드 프로세스 이런 거 같은 경우 60점이죠. 대부분 60점인데 우리는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계산을 다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70점. 자, 우리가 0점에서 10점 올리는 건 쉽죠? 되게 그렇죠? 근데 60점에서 70점 올리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대부분 떨어지시는 분들이 여기 사이에 있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합격자는 이렇고요. 응시 자격 기준이 있냐?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시험이고요.
부정행위 안 하셨죠? 예, 부정행위 한 자는 2년 동안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예,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시험이 되겠고요. 원서 접수는 여기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위로 올라갈게요. 자, 위로 올라가시면 우리 뭐 봤냐면 지금 시험 개요를 봤습니다. 네, 시험 일정 보도록 할게요. 시험은 언제 시행이 되느냐? 네, 시험 일정 보시면요. 2023년도 시험 일정 나와 있고요. 전산회계 시험은요. 자,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1월 11일인가요? 네, 빼르데이구나. 몰랐다. 여자가 없어서 몰랐어요. 여하튼 11월 11일이고요. 원서 접수는 언제 할 수 있나? 네, 끝났는데요. 네, 끝났습니다. 네, 올해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런 그러면 내년도에 시험을 봐야 될 텐데 내년도 시험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내년도 여기 12월 시험이거든요. 이때 접수하신 분들이 내년도 2월 초에 여러분들은 2월 초에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날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엠바고라서 아직 말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2월 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월 초 주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일정 나오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됐나요? 네, 2월 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편하게. 시험은 몇 번 있죠? 1년에 6번이 있습니다. 시험은 1년에 6번이고요. 되게 좋아진 건데 꼰대 같아. 왠지 4번이었는데요. 원래 시험이 6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라떼는 4번이었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어려웠죠. 시험 시간! 시험은 몇 분 동안 볼 수 있느냐? 전산회계 1급은 1시간 시험입니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시험 종목 평가 범위는 이거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넘어가시죠. 네,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시면 시험 장소 나와 있는데요. 시험 장소가 안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일고등학교 아세요? 그 선부동에 있는 거 거기는 맨날 시험장이 개설되는 것 같고요. 다른 시험장은 개설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시험 원서 접수 날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시흥에도 시험장이 있습니다. 시흥 사시는 분들 뭐 시험 방법 나와 있는데요. 이론 시험 나와 있죠. 또 30% 실무 시험 70%. 그러니까 이론이 30점이라는 뜻이고 실무가 70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합격자는 어떻게 100점 만점 중에 70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70점을 맞기 위해서는 뭐를 잘해야 됩니까? 이론을 잘해야 될까요? 실무를 잘해야 될까요? 실무를 당연히 잘 하셔야 됩니다. 점수 비중이 당연히 높으니까. 근데 실무를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뭐 실수가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론도 병행하셔야 됩니다. 나름. 그래도 그리고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를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론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론도 알고는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합니다. 자, 응시 자격 제한 기준 없고요. 원서 접수 있고 원서 접수는 3만 원이다. 네. 뭐 자격증 발급비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요거 안 하죠. 자격증이라고 해가지고 실물로 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안 합니다. 그쵸? 5,000원이라고 하고 요거는 제가 원서 접수할 때 말씀드릴게요. 카드 수수료가 붙는데요. 원서 접수할 때 400원. 환불 규정 얘기 안 해도 되겠고요. 됐습니다. 맨 위로 올라가시죠. 자, 우리 시험 일정에 대해서 봤습니다. 2월 달에 시험 본다, 내년도.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격 우대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이러한 우대사항이 있대요.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가산점 붙는다고 하고요. 뭐 이런 거. 그리고 학점 인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공기업 취업하면은 뭔가 좀 취업할 때 혜택이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형식적인 내용 같아요. 이쪽 내용은.
글쎄, 그러합니다. 자, 시험 우대 사항 봤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합격률이겠죠. 합격률. 도대체 어떻게 이놈의 시험은 어려운지 110회라고 해서 10월 달에 시험 본 게 나와 있습니다. 전산회계 2급 가장 낮은 난이도, 전산회계 1급. 여러분들이 시험 보신 게 전산회계 1급이고요. 합격률은 30%네요. 자, 이 30%가 공부를 안 했을까? 아닙니다. 공부했습니다. 공부했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합격 점수가 70점이다 보니까 아이고 그런합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원서 접수하신 분들은 111회가 될 건데 그렇고요. 여러분 112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시험. 전산회계 2급은 대표적으로 평균을 내보자면 거의 50% 합격률이 요 정도 됩니다. 50%. 그리고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는요, 합격률이 40%인데요, 평균적으로 요즘에 어렵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요때 좀 쉬웠네. 요때 좀 쉬웠고, 요때 좀 쉬웠고, 요때 좀 쉬웠고, 어렵습니다. 요때 좀 쉬웠네요. 근데 보면요,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요, 연초가 좀 쉽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왜 그러면 해가 바뀌기 때문에 세법 내용, 아까 전에 부가가치세 얘기했잖아요. 세법 내용이 좀 바뀌게 됩니다. 개정되게 돼가지고 조금 쉽게 내는 경향은 있어요. 아무래도.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시험이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거고요. 아마 내년도 2월 달 시험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들 반 괜찮은 거예요. 네, 여하튼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세무 2급 같은 경우는요. 네, 평균적으로 30%인데 요즘에 쉽게 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참 웃겨요. 세무가 더 쉽게 내는 경향이 있고요. 1급은 뭐 중구난방입니다. 네, 아주 그냥 그러합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40%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시험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느냐,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시면 1회 시험이 언제부터 1999년도부터 시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험이고요. 이 이전에는 부기라고 해가지고 부기 뭐 1급, 2급, 3급 있었는데요. 뭐 이런 거 사라졌습니다. 장부 기록하는 내용은 사라졌고 이제 IT 시대에 맞춰서 회계를 전산화하자. 그게 전산회계 시험이 되겠습니다. 합격률 쭉쭉쭉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야? 0.99, 0.54. 그러합니다. 뭐 특별 시험이라고 해서 중간에 있었는데요. 특별 시험이 이때 왜 생겨났냐면 매스컴을 탔죠. 무슨 말이냐면 이 자격증 되게 쉬워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특별 시험 뭐 만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합니다. 지금 옛날에 1년에 4번이었었는데 이제 6번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률 봤고요. 네,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클릭해 주시죠. 로그인 하래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겠군.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요,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왜 집에서 하냐? 여기다가 증명사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증명사진이 필요하겠죠? 증명사진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회원가입 집에 가서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와서요. 이쪽 부분입니다. 요거 버튼 눌러주시죠. 여기 됐나요?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지금은 뭐 접수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는데 나중에는 원서 접수 여기에 활성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원서 접수할 때쯤 되면은 맨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홈페이지 하단 보시면 여기 K랩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론 문제 30%였고
실무 문제 70%였잖아요. 이게 실무 프로그램입니다. 요 실무 프로그램은요, 학원 컴퓨터에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학원 컴퓨터에는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연습하실 때에는 요게 없겠죠. 따라서 실무 프로그램 집에 가셔서 요거 다운받으셔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학원 컴퓨터에는 다 깔려 있습니다. 집에 가서 연습할 수 있게끔, 복습 못했어요 이런 얘기 안 나오겠군. 예. 그렇죠? 예, 요거는 회원가입이 안 돼 있어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다운로드 아까 전에 그 버튼인데요. 요거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기출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